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곰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밴쿠버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웍스에서 시니어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나영이고요. 유튜브에서는 곰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굵직하게 키링에서 스포키즈를 한 3년 정도 했고, 그 전에는 토이온에서 2년 정도 소피아를 하다가 캐나다로 넘어와서 토론토 몬트리올을 찍고 마지막 지금 밴쿠버로 와서 한 3년째 소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프로젝트에서 동혁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 채널 곰나로그를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있나요? 지금 당장 시간 중에 곰날 간단한 자기소개 들었고요. 오늘은 인터뷰 형식으로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들과 그리고 CG5에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실무자들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서 곰나님만의 특별한 질문들을 모아서 먼저 사전에 드렸고요. 그래서 인터뷰 형식대로 저희 큰 주제, 곰나님의 개인적인 경험, 해외 생활과 도전, 취업 과정, 그리고 커리어에 관련된 조언, 실무의 기술과 미래의 전망까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고, 그 이후에 이 90명의 구독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3D 애니메이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리고 이 직업을 꿈꾸게 된 특별한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3D 애니메이터의 존재를 몰랐어요. 대학생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2D로 이렇게 라이트박스 위에 종이 깔고 정말 오리지널 2D 애니메이션 수업을 들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내가 그린 게 움직인다는 것이. 근데 이게 직업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2D 애니메이터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께서 지나가시면서 약간 3D 애니메이터라는 것도 있어, 뭐 그런 건 마야를 이용해서 해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마야를 기초부터 이렇게 배우게 됐죠. 그때 모델링이랑 리깅, 라이팅 되게 얕게 다 배웠었어요. 그걸 배우면서도 역시 나는 애니메이션이 가장 재밌다라고 느껴가지고 졸업작품을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진행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터로 살면서 여러 작품들을 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스포키즈예요. 왜냐면 이제 키링을 다니면서 스포키즈 작업을 할 때 처음으로 투스라는 작업을 했고, 키포즈가 엄청 중요한 그런 카툰이한 애니메이션도 처음으로 해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저의 모든 카툰이한 지식은 그분께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소니까지 취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피와 살이 많이 된, 저를 약간 만들어준 그런 프로젝트라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애정도 많이 받는 그런 프로젝트고, 다른 하나는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소니에서 제가 2년 동안 작업한 In Your Dreams라는 넷플릭스용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프로젝트를 캐나다에 와서 2년 동안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한 3, 4개월, 길면 6개월 하고 끝이 났는데, 그거는 거의 초반부터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페이셜 애니메이션, 특히 이제 되게 살아있는 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거기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해준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또 2년이나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혹시 언제 세상에 나오나요? 제가 듣기로는 2026년이라고. 네, 근데 더 일찍 하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곰나님 기억해서 나오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키즈는 제가 수원에 살거든요. 수원에 살 때 경기버스를 타면 항상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같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는 스포키즈도 완전 캐릭터 이렇게 T자 모델링 나오고 뭐 이렇게 스토리도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네. 기회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나영 씨도 조인 할래요? 하고
아무튼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가면은 막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영역에 다 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담이 되고 나는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제 친구가 애니메이션 작업한 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퀄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키링에 다시 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서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애니메이터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또 언젠가요? 역시 그 극장에서 딱 상영 내가 작업한 거를 봤을 때 그때가 진짜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작업한 거는 극장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니에 와서 호텔 트랜스베니아 4를 작업했는데 이제 그거를 직원 전용으로 영화관의 배관에서 이렇게 틀어줬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감동적이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우리나라랑. 그때가 제일 뿌듯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VFX 회사에 잠시 다녔어요. 네. 그때 스타워즈 번외편으로 만다로리안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VFX는 또 애니메이션이랑 다른 무게감을 표현을 해요. 되게 리얼리스틱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10년 차인데 갑자기 주니어가 된 것 같은 그 정도로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TV로 방영이 된 걸 봤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나 VFX 절대 안 해야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내가 작업한 게 이렇게 멋있게 바뀌는구나. 네. 그래서 그것 되게 뿌듯했어요. 그 두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 보네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냥 아프리처럼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요. 이제 곰나님의 생활과 도전, 캐나다에서의 일상적인 뭐 업무 루틴과 한국에서의 차이점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면 또 하루 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내가 작업을 하고 보여줄 게 있으면 리뷰에 들어가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똑같은 것 같은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건 뭐 개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할 때 작업하다가 좀 힘들면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30분 수다 떨고 이제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수다 타임을 꽤 많이 가졌는데 캐나다에 와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무도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딱 8시간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좀 내가 막 친구들이랑 약간 프렌들리하게 놀듯이 작업한 게 캐나다에서는 되게 업무 집중적으로 하고 딱 6시 되면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냥 해버리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애니메이터로서 더 느끼는 건 아니지만 프로덕션 차이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캐나다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렌더링 마감까지 그 큰 틀을 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뭐 1주 딜레이 될 것까지 미리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한을 벗어나지 않게끔 조절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좀 중구난방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뒤쪽 후반 팀으로 갈수록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도 앞부분에서 많이 밀리니까 되게 타이트한 스케줄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 관리가 한국이랑 캐나다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파이프라인이 더 체계적이다라고 느낀 거네요. 맞아요. 캐나다가 확실히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해외 나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 일하면서 느낀 문화적 차이, 뭐 독특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확실히 여기는 회식 문화가 없어요. 약간 한국은 한 회사에 들어가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좀 뭔가 우리 같이 회사에서 잘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캐나다는 이제 뭉치자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되게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만약에 팀끼리 한번 뭉치고 싶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는 일은 없고 그냥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또 맥주 한 잔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점심시간 때 맥주 한 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그냥 맥주 와인 이렇게 한 모금씩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점심시간을 잘 이용을 하고 그다음 제가 토론토에서 첫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당연히 첫 출근이라 하면은 한국에서는 팀끼리 다 같이 점심을 나가서 먹잖아요. 네네. 아니면 이제 팀장님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전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딱 됐는데 팀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저 말고 다른 3명도 다 그날 처음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옆에 새로운 친구들이 자기 가방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막 꺼내는 거예요. 이미 다녔던 사람처럼. 그래서 도시락을 뭐 자리에 먹거나 키친에 가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혼자 굶었어요. 하루 종일. 그때 주변에 사 먹을 데도 없어서. 그래서 그때 아 여기는 한국이랑 정말 다르구나 그날 처음 느꼈어요. 보니까 그냥 다들 처음 출근해도 다들 도시락 사오고 아니면 밖에서 사 먹고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회식 문화가 없는 게 약간 가족이나 패밀리 중심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참여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개인의 시간을 빼앗는 거니까 그걸 되게 지양하더라고요. 아까 일할 때 말고는 건들지 마. 네, 그죠. 약간 이게 장단점이 딱 느껴지네요. 네. 한국에 있을 때 네. 장단점과 해외에 있을 때 장단점이. 네. 그 문화가 엄청 컸겠네요.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 처음 출근했는데 팀장님이 안 오시고 약간 나 버려진 느낌, 나 까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처음 한 점심시간 30분 동안은 분명히 팀장님이 날 까먹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점심시간 다 끝나고 오시더라고요. 점심 잘 먹었어? 이러면서. 또 그런 또 문화적 차이를 느꼈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생활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까운 거지만 슬럼프가 왔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기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운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일 때문에 슬럼프가 왔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컴퓨터를 끄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랑 애니메이션만 주구장창 일주일 동안 봤어요. 일을 안 하고요? 퇴근 전까지는 일을 했죠. 딱 8시간 일을 하고 네, 퇴근하고 나서는 뭐 집안일도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모든 걸 스탑하고 그냥 이제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원래 3D 애니메이터지만 저는 일본 2D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때 넷플릭스에 강철의 연금술사가 다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한 2주 동안 정주행을 했어요. 그것도 강철 연금술사가 2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 2가지 버전을 제가 다 봤어요, 그때. 근데 그걸 다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런 걸 좋아해서 애니메이터가 됐지 하고 다시 모티베이션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치유를 받고 동기를 얻고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가 오면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을 너무 잘해야 한다고 푸시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비스트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퀄리티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게 잘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에 그냥 내가 살짝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느낌이어서 더 주눅도 많이 든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난 더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나를 압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못 이겼어요, 제가. 제 자신을. 그래서 이제 강철을 보면서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작했지 하면서 위안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 그냥 현재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냥 후회만 하지 말자. 잘려도 된다. 그래서 그냥 이것에만 집중하자 해서 그냥 작업에만 집중을 했어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비교를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칭찬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되게 소중한 경험이네요. 나를 스스로 믿는 게 어려운데.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데 맞아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 보일 생각이 없으면 그런 압박도 안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보긴 해요. 그렇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건 당연한 본능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하면 그쵸, 저처럼 그쵸. 슬럼프가 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직 취업은 안 했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과제를 하면서 슬럼프가 오거든요. CG5 학생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예전에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1위가 내 친구들이 먼저 취업했을 때, 내 주변이 아무도 다 떠났을 때, 취업을 먼저 했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진짜 그 말 듣자마자 힘들겠다. 맞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비교가 다이렉트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먼저 취직한다고 막 그 사람이 끝까지 맞아요. 잘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시작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믿고 그냥 그것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이 연봉을 결정짓지 않는다. 네, 그럼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애니메이션의 매력과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어요. 매력은 그냥 제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애니메이션밖에 없고 다른 거 못하니까 이제 만들어진 걸 그 결과물, 왜냐면 모든 파트가 다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렌더링도 있고 라이팅도 있고 그 모든 파트에서 땀 눈물을 흘려서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봤을 때 그때가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었어도 그 결과물을 보면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지, 앞으로 다시 화이팅 해보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더라고요. 그럼 장기간 작업을 통해서 아까는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는데 일상을 살면 계속 슬럼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앉아서 작업하면 항상 어깨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작업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성격 중에 장점이 사소한 것에 행복을 잘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을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걸 봐도 행복을 느끼고, 요리를 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행복을 느끼거든요. 맛이 없어도? 맛이 없으면 조금 짜증이 나죠. 네네. 순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짜증이 나지만 네네. 어떤 것에 큰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다 보면은 그 일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일이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애니메이터고 한 사람의 부인이고 우리 고양이의 엄마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역할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럼 이 역할이 다양하게 있으면 이 일을 하나를 못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 유지가 돼요. 4개의 다른 역할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애니메이터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서 그냥 애니메이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곰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가요?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대요이라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되게 멋지네요.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네, 고양이를 보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맞아요. 지금 곰나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네. 학생들도 모두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회사 생활에 대해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살짝 번외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질문해보고 싶었던 게 유튜브 채널 운영이 애니메이터로서의 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이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거 조금 더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유튜브에 알려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서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In Your Dreams 작업할 때도 네네. 그때 페이셜 연기를 많이 배웠다 했잖아요. 네. 이걸 아직 유튜브에 풀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배운 거를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정보를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사소하게 지나칠 법한 것도 네네.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는 어떻게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면 좋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제가 캐나다에 토론토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을 안 했거든요.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그때 유튜브로 처음 접했어요.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 네. 그러면서 이제 브이로그라는 거를 알게 됐고, 브이로그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는 사람들이 많이 봐주진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옆에서 남편이 이제 내가 워홀로 캐나다에 왔으니까 그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 어때? 막 그러더라고요. 워홀로 취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컨텐츠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정보도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그때 처음 느끼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뭐 캐나다 생활이나 애니메이션 정보를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 다양한 생활과 도전을 하는데 유튜브도 하시고 또 이제 일도 하시고 그 외로 이제 강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CG5에서도 또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됐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데 CG5에서 또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그건 어떻게 또 이제 새로운 직업을 또 하신 건데? 제가 원래는 다른 꿈 중에 하나가 대학교 강사였어요. 이제 강사로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대학원도 생각하고 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맞아서 못 가고 있었던 찰나에 동혁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여기서 펼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하셨구나. 네, 원래 그 교육에 대한 꿈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했었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나의 그런 전문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동혁쌤을 만나서. 학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네. 좋아한다고 말을 못 들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좀 궁금해했던 게 해외 취업에 대한 과정. 다양한 해외 실무자님들이 해외 취업 특강을 준비해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곰나님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곰나님은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뭐 예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면접이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다르네요, 사람들이랑 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너무 재밌다는 모르겠는데 사람도 있었고. 저는 이게 영어 공부를 좋아하긴 했어요. 네. 뭐 회사 다니면서도 시간 되면 영어 회화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부담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지에서 말하는 거는 속도도 다르고 표현법도 다르잖아요. 스피드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위가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저도 그런 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연달아서 면접 한 3번 보니까 패턴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밥도 조금 먹을 수 있게 됐고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군요. 한국 스튜디오와 해외가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터한테 가장 중요한 건 데모릴이잖아요. 데모릴은 한국이든 해외든 똑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대신 이력서 쓰는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양식은 한국에서는 약간 좀 쓸데없이 사진도 넣고 내 몸무게, 키 이런 것도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완전 옛날.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넣었어요. 저도. 네, 지금 애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걸. 그걸 왜 써? 캐나다에서는 나의 인적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대략적인 집 주소, 몇 호 이런 것까지는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어디 사는지 정도, 지역 정도만 이렇게 쓰면 되고 간단한 나의 소개, 필모그래피 어디서 일을 했는지 그런 거 뭐라고 하죠? experience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격증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애니메이터한테는 데모릴이 나의 자격증이니까. 근데 이제 그 번외로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 영어는 인터미디엇 이상이다 아니면 뭐 일본어 할 줄 안다 이제 그 정도 적으면 돼요. 그리고 학력은 대학교 이상만 적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는 적을 필요 없고 대학을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안 적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훨씬 더 심플하고 필요한 것만 적네요. 네, 맞아요. 그냥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적어요. 가장 이해 안 갔던 게 한국은 나이를 많이 보잖아요. 여기 나이 적는 칸도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해외 취업에서 인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인맥이 막 누구 낙하산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이런 게 많아지는데 해외에서는 인맥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혹시 이런 취업 유무에 큰 차이를 만드는지.
취업 유무의 큰 차이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정보를 빨리 얻을 수는 있겠죠. 정보 빨리 얻는 건 좋은데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대물이 이력서 다 내고 인터뷰 보고 그거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취업 유무의 상방을 결정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보에 대해서 빨리 얻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죠.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소니에 한국에서 새로 들어오신 애니메이터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다 잘하세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 없는 것 같고 다만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영어예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좋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잡 오퍼를 받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요즘에 업계 상황이 그렇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에 가서 일을 구하겠다라고 오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안 구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잡 오퍼를 받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그거는 이직할 때는 오퍼를 받을 수 있는데 신입으로 갈 때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가서 구하거든요. 신입일 때요? 네, 아예 그 회사에서 자체로 물어보는데 너 어디 살아? 근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안 살아? 그럼 아예 뽑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완전 경력이 없으면 또 회사에서 도박하기는 힘드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근데 이직할 때는 확실히 잡 오퍼를 받고 가는 게 좋다 지금 상황이. 네, 그냥 해외 경력 없이 한국에 경력이 있다. 한국에서 잡 오퍼를 받고 갈 수는 있죠.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기술 수준? 해외 스튜디오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약간 기술 수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기술 수준이 애니메이터의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프로젝트 퀄리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TV판 하는 회사면은 그냥 제가 했던 소피아 정도? 디즈니의 소피아 그 공주 나오는 그 정도만 해도 취업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뭐 소니나 다른 회사처럼 극장판 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 정도 퀄리티의 데모로는 취직이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프로젝트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입분들, 완전 경력이 없는 신입분들은 바로 뭐 극장판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해외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캐나다로 취업하시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그쵸. 가장 큰 루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술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나 막 이런 것들인데 들어보면은 큰 차이가 없이 여기서 똑같더라고요. 스프키즈 한 걸로 캐나다에서 다 취직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캐나다에서 취직했을 때는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내가 취직은 하긴 했는데 너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일을 하는데 애들이 나보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구나 싶더라고요. 해외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느낀 팀워크가 혹시 느끼는 게 있으실까요? 팀워크나 중요성? 팀워크는 솔직히 잘 못 느껴요. 팀끼리 뭉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대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팀끼리 매일매일 팀 라운지 같은 걸 하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팀장님한테 보여주고 그거 다 같이 보고 노트는 팀장님만 주긴 하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그냥 팀원끼리 잘한 거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하고 채팅도 보내고 막 썸스업 이렇게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프렌들리한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 일이 좀 뒤쳐져서 다른 팀원이 내 일을 막 도와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소니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소니를 배려하는 맞아요. 그렇게 스케줄 뒤쳐지면 한국에서 느끼는 팀워크랑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네요, 확실히. 네.